네, 안녕하세요. 클래식 캠핑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간절기 때부터 동계 때까지 쓸 수 있는 난로들을 한번 쭉 준비해봤어요. 이제 간절기잖아요. 추워져서 난로를 쓰시는 분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이런 반사판 난로부터 등유 난로, 또 이렇게 끝에 보시면 화목 난로까지 이제 크게 세 가지 난로를 준비해봤습니다. 그러면 각각의 난로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고, 그리고 사용 방법, 그리고 사용할 때 꼭 알아야 할 점이라든지 혹은 알아두면 좋은 팁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반사판 난로를 소개하기에 앞서서 작은 미니화로 아시죠? 제가 쓰는 이제 장비 사진으로 영상을 대체해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작은 난로 같은 경우에는 간절기부터 동계 때까지 쭉 계속 들고 다니는 장비입니다. 사실 우리가 겨울에 밖에 앉아가지고 이제 불멍도 하고 뭐 쌀쌀한 그런 공기도 쐬고 싶고 그럴 때가 있잖아요. 늘 쉘터 안에만 있는 건 아니니까. 그럴 때 이제 발 밑에다가 이걸 좀 한 번씩 둡니다. 테이블이랑 발 밑 사이라든지 굉장히 따뜻해요. 공기는 차가운데 뭔가 이제 좀 반식욕하는 느낌이라고 할까요? 아무튼 그런 느낌이 듭니다. 동계 때는. 간절기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반사판 난로가 없다. 예비용으로나 비상용으로 항상 들고 다니는 친구입니다. 하나 있으면 되게 유용하게 쓰는 난로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또 반사판 난로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보시면 이거는 이제 이게 들면 분리가 돼요. 밑에 가스를 체결해서 씁니다. 뭐 호스를 연결해서 부탄가스를 쓸 수도 있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가스예요. 이렇게 보시면 가스가 올라옵니다. 뭐 이렇게 버너로 쓸 수도 있어요. 버너로 쓸 수가 있고, 예를 들어서 이렇게 오븐용으로도 쓸 수도 있습니다. 보통 반사판 난로로 이렇게 쓰죠. 보시면 그러면 이 열기가 뒤에 반사판을 통해서 앞으로 방출되는 거죠. 내가 바라보고 있는 부분은 따뜻해지니까 이제 전체적인 공기를 데울 필요가 없는 시점에서는 꽤나 유용하게 쓸 수 있는 장비입니다. 근데 단점이 하나 있어요. 근데 이게 너무 추워지면 이제 가스 특성상 액화가 되는 거죠. 그래서 불이 굉장히 약해져요. 간절기 때 꼭 유용하게 들고 다니는 장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 다음 등유난로입니다. 제품명은 파세코 캠프 10이고요. 다른 말로 뭐 PKH 13이라고도 하더라고요. 뭐 제일 많이 들고 다니는 등유난로죠. 높이가 한 47 정도 됩니다. 47 정도 되고 가로로 한 28 정도 됩니다. 굉장히 작아요. 굉장히 작아서 휴대도 편하고, 또 이제 한번 이 난로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소개를 한번 해드릴게요. 캠프 10이나 작은 난로들은 자동 점화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보이시죠? 여기 심지를 돌려요. 심지를 돌리고 여기 있죠, 여기. 이거를 들면 심지가 보이거든요. 이렇게 심지가 있습니다. 근데 이 심지에 그냥 라이터로 불을 붙이면 돼요. 흥량으로든지 라이터로든지 붙이면 되는데, 주의할 점은 난로를 처음 쓴다 혹은 이제 기름 앵고 나고 다시 기름을 붓는다 이럴 때는 미리 좀 기름을 넣어서 좀 적셔주는 걸 추천합니다. 30분 정도? 40분? 많게는 40분? 많을수록 좋아요. 안 그러면 심지가 그냥 탑니다. 기름이 안 적셔졌으면 좀 빨리 상하죠, 심지가. 충분히 심지가 기름을 머금을 수 있을 정도로 시간을 두고 불을 붙이는 걸 추천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불을 붙이면 불이 처음에 고르게 안 올라오거든요. 기다려도. 그러면 이 부분을 잡고 한번 흔들어 주세요. 살짝 이 부분을 잡고 이렇게 한번 좌우로 흔들어 주시거나 살짝 털어 주시면 불이 이쁘게 올라올 겁니다. 설명서도 적혀져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 난로를 쓸 때는 보통 쉘터 높이 160에서 170 정도의 4인이 쓸 수 있는 기준이죠. 그런 쉘터나 텐트에서 딱이에요. 이 열량이 3000칼로리거든요. 사실 열량으로 말하면 감이 안 잡히고, 보통 많이 쓰는 그런 이제 위오 블랙 쉘터, 힐맥 본코돔, 이제 알파인 클럽 플렉스돔 같이 그 정도 쉘터에 이걸 하나 틀어 놓으면 덥습니다. 더워요. 이거보다 큰 텐트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커도 괜찮을 것 같아요. 조금 더 커도 괜찮을 것 같은데, 솔캠이라든지 2인 정도 캠 가실 때는 들고 다니시는 건 추천합니다. 그리고 제가 팁 한 개를 더 알려드리면, 이제 그 기름통을 들고 다녀야 되잖아요. 근데 기름통 종류가 많아요. 보시면 이런 기름통도 있고요. 뭐 철물점에서 이렇게 대충 뭐 이런 거 살 수 있습니다. 이거 보시면 이제 여기에 노즐이 달려 있습니다. 이렇게 있거든요. 그래서 주유 마개를 열고 넣으면 되는데 여기 안 들어갑니다. 이게 처음에 진짜 당황했거든요. 이거 들고 왔었는데 넣을 수 없어요, 기름을. 다행히 예비용으로 이제 잡아라, 이제 이거 호수가 있게 망정이었지, 없었으면 기름을 못 넣을 뻔했죠. 근데 또 이게 또 이제 이거보다 큰 사이즈 난로에는 또 들어가거든요. 철물점에서 파는 이것도 안 들어갑니다. 잘 안 들어가더라고요. 기억이 잘 안 나요. 안 들어가죠? 안 들어갑니다. 근데 파세코 10 이상은 이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파세코 10을 들고 다니시는 분들은 항상 이런 자발 호스를 들고 다니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보시면 난로 게이지가 이렇게 있거든요. 보시면 이게 울퉁불퉁해요. 난로를 둘 때는 바닥이 평평한 면에 두셔야 됩니다. 난로 게이지를 끝까지
풀로 빨간색 이상으로 이빨에 채우시는 거는 참고해 주시고요. 풀 앞까지 그 눈곱까지만 채워주셔도 얘는 약한 불에도 충분히 오래 쓸 수 있으니까 되게 가성비가 좋고 효율성이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옷은 어떤 나로를 한 가지를 사야 된다 나는 진짜 그러면 파세코 10을 무조건 추천드립니다. 네, 그 다음 보신 난로는 파세코 23입니다. 파세코 23은 또 다른 명칭으로 PKH 6400이라고도 불리거든요. 이제 파세코 23은 이제 칼로리가 5400칼로리예요. 근데 PK 6400은 이제 6.4kW로 환산을 해보면 5503칼로리가 나오거든요. 열량이 100칼로리 정도 차이가 나요. 사실 100칼로리 정도는 거의 뭐 차이가 안 난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제품이 조금 더 빨리 출시됐냐 후에 출시됐냐 그 차이입니다. 똑같이 이제 두 제품 모두 자동 점화기가 있고요. 일산화탄소 경보기는 달려있지 않습니다. 그거는 파세코 이제 PKG 25나7로 넘어가야 있는 거기 때문에 이 난로는 이제 저는 장박용으로 샀어요. 아까 소개드린 파세코 10보다 크거든요. 한번 비교를 해볼까요? 차이가 많이 나죠. 실제적으로도 굉장히 무겁고 이거는 들고 다니는 게 상당히 부담이 되더라고요. 근데 제가 장박을 할 때 두량고 쉘터에서 했거든요. 두량고 쉘터가 좀 커요. 높이가 2m 정도 되고 총 길이가 6m 정도 되니까 먼저 얘를 샀거든요. 써보니까 화력이 굉장합니다. 두량고 쉘터에서 썼을 때도 좀 더웠어요. 사실은 이 난로 같은 경우에는 10평 정도 건물에 이제 난로가 적합하다 하더라고요. 사실 10평이면 굉장히 크잖아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쉘터나 텐트가 10평은 안 되니까. 그래서 좀 굉장히 내가 큰 쉘터를 가지고 있다 혹은 장박이다 이런 경우에는 PKH23을 쓰면 될 것 같습니다. 연료 시간은 제가 자기 전에 이제 만땅을 채우고 잤을 때 보통 한 8시간 정도 가더라고요. 8시간 정도 가면 이제 꺼집니다. 자면서 추워서 깨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자기 전에 기름을 많이 넣어둔다면 아침까지는 충분히 쓰고요. 장점이라 하면 굉장히 따뜻한 점, 단점이라 하면 이제 조금 무거워서 쉽사리 1, 2인용 쉘터라든지 혹은 3, 4인용 쉘터까지 또 필요 없습니다. 6인 이상 쉘터를 쓸 때 추천드리는 장비입니다. 네, 그 다음 화목난로입니다. 이거 보시면 메세타 화목난로거든요. 되게 많이 쓸고 날아갔죠. 제가 장박 때 써서 비도 맞고 태풍이 날아가고 철로 돼 있어요. 화목난로 입문할 때 이걸 썼습니다. 가성비도 좋고 조금 싸요. 사실 다른 화목난로에 비해서는 좀 많이 써보시는 화목난로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열면 이런 식으로 30cm 연통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이게 뭐 이렇게 꼽아서 여러 개 쓰는 건데 관은 60mm거든요.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보관은 이렇게 여러 개 다 빼가지고 안에 다 보관할 수가 있어요. 이거는. 그리고 이 옆에 날개 부분에 뭐 장작 좀 젖은 게 있으면 올려놓는다든지 그릇 올려놓을 수 있고요. 근데 이게 열이 전도가 돼요. 손을 대면 뜨거우니까 사실은 조금 비효율적이지 않나. 열이 전도가 안 됐으면 더 좋았을 텐데. 그리고 이거는 옵션으로 온수통입니다. 뭔가 요리를 하고 싶을 때 바로 길 열어서 물을 쓸 수가 있는데 저는 이게 언제 편하다고 느꼈냐면 이제 노지 캠핑 가신 분들 알겠지만 보통 이제 설거지 같은 경우는 이제 뜨거운 물로 이렇게 한번 쓱 하고 다음날에 세제로 집에 가서 씻는다든지 그렇게 많이 하거든요. 좀 그럴 때 유용하더라고요. 그리고 이 화목난로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드리면 화목난로는 이렇게 화목난로 본체와 연통 그리고 댐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근데 댐퍼는 사실 이제 기존의 시제품에는 포함이 안 되어 있는 게 많습니다. 이건 따로 제가 이제 제작을 해서 이제 쓰는 거고요. 댐퍼 역할은 이제 공기를 배출하는 거를 이제 조절해 준다는 거죠. 즉 이제 뭐 공기 배출을 통해서 화력도 조절할 수 있고요. 조금 은은하게 불을 쬐고 싶다 하시면 댐퍼를 닫아 두시는 게 좋아요. 댐퍼를 닫아 주시고 이제 내가 화력을 좀 강하게 열을 배출하고 싶다, 춥다 그러면 댐퍼를 좀 오픈 시켜 주시면 빨아들이는 흡입이 세지니까 당연히 안에 불이 세지겠죠. 그리고 보시면 흡입구가 있거든요. 사실 이것도 이거랑 같이 댐퍼랑 이제 불 조절을 하는 건데 댐퍼를 더 많이 쓰여요. 왜냐하면 이제 이거는 단순히 그냥 산소만 공급하는 역할이거든요. 그래서 문을 열어두면 당연히 불씨가 타겠죠. 타지만 댐퍼를 닫아둔다면 연기가 배출이 안 되기 때문에 역할 현상이 일어나요. 연기가 밖으로 빠지는 현상이 일어나죠. 그래서 문을 완전히 열어놓는다고 해도 산소가 많이 들어온다 해도 댐퍼를 조금 열어두면 불이 은은하게 탑니다. 문을 열어둔 상태에서 댐퍼를 연다. 그럼 불꽃이 확 살아나는 걸 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연통을 구성하는 과정에서 보시면 연통 보호망이라고 있어요. 연통 보호망인데 왜냐하면 이제 화목난로로 불을 떼잖아요. 그럼 여기가 빨개집니다. 열기가 이까지 빨개져가지고 화상 입기 쉽습니다. 그래서 이 밑에 연통 보호망 하시는 분도 계시고 보분 사람이 지나갈 때 이제 팔 위치라든지 몸통 위치가 딱 이 정도거든요. 이때 연통 보호망을 쓰시는 분도 계시고 이렇게 이중연통이 있어요. 두껍게
이중연통을 사용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또 그리고 이 이중연통 같은 경우에는 보통 텐트 위로 뺄 때 홀직 작업을 안 하거나 했다 하더라도 이제 스킨을 보호하는 역할이 큽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없지만 이제 끝부분에는 이런 불티 방지 캡이라든지 삭감 모양 이렇게 이중으로 빠지는 통을 마무리할 수 있는 이런 거를 구입하셔서 이제 꼽아주셔도 되고요. 보통 보급형에는 불티 방지 캡이 많습니다. 장작이 타고 올라가면서 연통을 통해서 불씨가 튀어요. 따닥따닥 이렇게. 그럼 그게 스킨으로 떨어지면 불빵 나거든요. 불빵 보호하는 거죠. 불빵도 보호하고 혹시나 그런 게 주변으로 날아가서 이제 불이 날 수도 있으니까 그걸 이제 보호해주고, 또 이제 비가 오잖아요. 또 비가 왔을 때 이제 그 안으로 연통 안으로 물이 들어오는 것을 방지해주는 역할도 합니다. 그래서 연통 구성은 이렇게 봤습니다. 우리 화목난로 사용 방법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릴게요. 불을 붙일 때 고체 연료나 액체 연료 쓰지 마시고요. 그리고 나무는 참나무로 만든 장작 있잖아요. 되도록이면 추천드립니다. 왜냐하면 소나무 같은 경우에는 송진이 흘러요. 참나무도 물론 수액이 나옵니다. 100% 건조했다 하더라도 액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제 연통 사이로 흘러나오거나 좀 막히는 역할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처음에 연기를 빼야 되는데 무조건 댐퍼를 처음 열어야겠죠. 열고 불을 붙여주는데 토치로 이 부분을 좀 달궈주세요. 온도로 인해 연기가 배출이 빨리 될 수 있게끔. 그리고 문을 열어주셔도 되고, 불이 붙으면 문을 닫고 흡입구를 좀 열고 댐퍼를 조금 최대한 많이 열어두는 걸 추천합니다. 그래서 그 앞 때문에 연기가 살아나기 때문에, 연기가 불이 잘 안 붙는다 아니면 역화가 난다, 원인이 몇 가지가 있어요. 처음에 댐퍼를 닫아둔다, 혹은 산소가 공급이 덜 된다. 두 번째는 연통 높이가 낮다. 그러면 또 배출이 안 됩니다. 무조건 연통 높이는 이제 텐트 스킨 밖으로부터 1.5m에서 2m 이상 올라가야 돼요. 제일 좋은 거는 연통이 아주 과도하게 높다라고 싶을 정도로 빼주시는 게 역할을 방지할 수 있고 불도 잘 할 수 있는 방법이거든요. 그리고 총 연통 높이가 최소한 2.5m에서 3m 정도는, 3m 이상 뽑아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 부분은 모든 화목난로에 공통적으로 이제 적용되는 사항이고요. 그리고 제 두 번째 화목난로, 이거는 이제 스테인리스로 만들어진 화목난로입니다. 제일 좋은 장점은 내열유리가 양쪽으로 붙어 있어서 이제 나무에 불이 타는 불멍을 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죠. 그리고 이 비전 같은 경우에는 연통을 뺄 수 있는 구멍이 두 가지로 나눠져 있어요. 위로 수직으로 뺄 수가 있고 이 똥구멍으로 또 뺄 수가 있습니다. 근데 보통 화목난로는 수직으로 빼는 게 좋거든요. 역화도 덜 하고 좋은데, 또 이제 텐트 뭐 구조라든지 쉘터 구조에 따라서 옆으로 빼면 더 편한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작하시는 분이 두 가지를 쓸 수 있게 만들어 주셨더라고요. 제가 이제 화목난로 쓰면서 느낀 것 중 하나가, 장박을 하시는 분이 또 화목난로를 많이 사용하잖아요. 그럴 때는 이제 연통 파일을 60파 이상 써주시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보통 보급형으로 인터넷에 파는 연통은 보통 60파이가 대부분이거든요. 60파이는 문제가 뭐냐면 막힙니다. 나중에 난로를 켜고 연료를 떼고 이렇게 하면 위에 끝부분이 막히더라고요. 그리고 60파이 같은 경우는 청소하기도 힘듭니다. 잘 안 들어가가지고, 그래서 결국 막혀가지고 연기도 잘 안 나오고 역화도 일어나고 오래는 못 쓰겠더라고요. 결국 연통을 버리고 다시 사야 된다는 단점이 있고요. 그리고 이런 50cm 짧은 연통보다는 좀 긴 연통을 추천드립니다. 하나에 1m짜리 연통 팔거든요. 내가 장박을 하지 않고 캠핑을 갈 때마다 화목난로를 쓰시겠다 하시는 분들은 상관없어요. 휴대가 용량이 더 편하죠. 그래서 저런 30cm 연통을 연결해 쓸 수 있거나 60cm, 60파이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내가 장박을 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무조건 75파 이상은 쓰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화목난로 다양하게 쓸 수 있는 방법이, 화목난로 같은 경우에는 장작을 계속 넣어줘야 되잖아요. 그럼 잘 때 추워요. 불이 꺼지면 또 일어나서 넣어야 되고 또 일어나서 넣어야 되고,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제 펠렛이라는 게 있거든요. 보면 이제 동물 사료처럼 생겼는데 펠렛을 연소시키면 계속 이제 등유난로처럼 장시간 난로를 지속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게 바로 도핑 툴이 있습니다. 보시면 이것도 제작한 거거든요. 이름은 히트폰이에요. 이제 켜면 여기서 반짝반짝 불이 나서 돕니다. 이렇게 위에 처음에 덮여 있었거든요. 이거를 풀 수도 있어요. 이거 풀어서 사실 이것은 걸리적거립니다. 위에 뭐 프라이팬 놓기도 힘들고, 그래서 나중에 이걸 풀 거거든요. 근데 이제 내가 잘 때 혹은 이제 뭐 그냥 난로의 칼로 쓰고 싶다 하시면 이걸 열고, 도핑 툴이 히트폰입니다. 이 보시면 이 사이에 이제 펠렛이 하나씩 떨어지면서 연소를 해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히트폰을 꽂고 도핑 툴을 꽂습니다. 이렇게 해서 위에다가 펠렛을 붓는 거죠. 이렇게 펠렛을 붓고 이 펠렛이 쌓이잖아요. 그러면 조금씩 펠렛이
이런 이제 쇠막대를 통해서 하나씩 떨어지면 계속 지속적인 연소가 되는 거죠. 내가 자야겠다. 이렇게 통이 있어요. 일단 뭐 더 하고 싶으면 일단 안에 펠렛을 가득 담아두고 자도 밤새도록 불이 꺼지진 않죠. 그래서 이 화목난로를 난로로 쓸 수 있는 방법도 이렇게 있습니다. 펠렛을 쓰면 되는 거죠. 근데 제가 이거를 산 이유가 있습니다. 이 호환이 돼요. 호환이. 메세타를 가져갈 때도 이거 있거든요. 뭐지? 폰을 꼽는 거죠. 꼽으면 됩니다. 처음에 이렇게 썼어요. 처음에 이렇게 쓰고 사실 이게 되게 무겁거든요. 메세타가. 좀 가벼운 화목난로를 쓰고 싶었고요. 또 불멍이 되는 화목난로도 쓰고 싶어서 진짜 고민 많이 했습니다. 화목난로가 되게 많잖아요. 시중에 쳐보면 진짜 많은데 이거는 파는 시제품은 아닙니다. 이거는 주문을 제작해서 만들어야 되는 거고요. 사실은 제가 두 번째 화목난로를 살 때 가장 많이 고려했던 것이 구멍이었기 때문에 다른 여타 제품의 내열률이 크기보다도 크고요. 이중이고요. 굉장히 만족스러웠습니다. 또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지만 만약에 화목난로를 구입하셨는데 댐퍼가 없다 그러면 추가로 댐퍼를 구매하시거나 호환할 수 있는 댐퍼 이제 용통을 같이 쓰는 거 추천을 드릴게요. 만약에 댐퍼가 없으면 화목난로는 그냥 말 그대로 소각장이에요. 그냥 뭐 태우는 거밖에 안 되는 거죠. 열을 줄일 수도 없고 높일 수도 없고 그러니까 화력을 조절할 수가 없습니다. 재수 없으면 역화돼가지고 힘들고 역화를 또 방지할 수 있는 방법도 없어요. 만약에 역화가 되면 댐퍼를 열면 되거든요. 근데 댐퍼가 없으면 진짜 골치 아픈 거죠. 이렇게 제작을 하셔서 댐퍼도 하는 게 있고요. 옆으로 이렇게 돌려서 하는 댐퍼도 있거든요. 어쨌든 연통의 구멍을 조절해 준다는 역할만 있으면 되니까 무조건 댐퍼는 무조건 있어야 된다는 걸 강조드립니다. 화목난로 쓰실 때 혹시 이런 메세타처럼 구멍이 크다 하면 기존에 저희가 들고 다니는 작은 장작 있잖아요. 그런 장작보다는 좀 원목으로 된 통나무 장작을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그 작은 장작은 너무 빨리 타요. 진짜 이게 댐퍼를 열어놓잖아요. 그러면 장작 하나 그냥 진짜 뚝딱 1시간 만에, 솔직히 1시간 좀 아니고 반나절도 안 돼서 한번 봤습니다. 그만큼 이 화목난로가 이제 장작 먹는 하마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장작을 많이 써요. 그래서 저는 1박 2일로 가거나 할 때는 항상 이렇게 장작을 한 3통은 두고 갑니다. 2통 정도 두고 가고요. 동계 때는 극동계나 동계 때는 이제 계속 떼어야 되니까 장작을요. 한 3통 정도 있으면 남더라고요. 사실 모자라는 것보다 남는 게 나으니까. 그래서 이번에는 좀 통으로 된 장작을 들고 갈까 싶습니다. 그러면 조금 덜 하다 하더라고요. 낭비되는 게. 그리고 뭐 이제 화목난로를 쓰면서 주의해야 될 점 같은 경우에는 불 안 나게 조심해야 되는 거죠. 겨울에는 좀 풀다 마르잖아요. 그런 데서 쓰시는 분들은 밑에 이제 에어매트 같은 걸 깔고 쓰시는 분들 계시고요. 그리고 항상 소화기 같은 거, 미니 소화기 구비해서 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화목난로 쓰면서 주의해야 할 점은 화상과 불 나는 거 이런 거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산화탄소 감지기도 필요하거든요. 보시면 이렇게 생긴 거예요. 일산화탄소라는 거는 난로가 꺼지고 불안전 요소할 때 나오는 거죠. 이제 질식사할 수도 있는. 난로가 잘 탈 때는 문제가 없어요. 일산화탄소가 나오지 않습니다. 거의. 보통 대부분 텐트는 질식사하는 이유가 환풍이 안 되고 산소가 부족한 이유가 일산화탄소가 나오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이게 사실 작동을 거의 안 해요. 왜냐하면 쉘터에서 쓰고 대부분 환기를 시키기 때문에 없는데 혹시라도 이제 작동이 되는지 의심이 된다면 이걸 켜고요. 켜고 자동차 배기구 있잖아요. 거기다 대고 있으면 이제 작동을 합니다. 몇 ppm까지 올라가는지 볼 수도 있고요. 그래서 하나 구비해 두시면 좋고, 그리고 등유난로라든지 화목난로 같은 경우에 열이 순환하는 과정이 대류형이잖아요. 열이 위로 올라갔다가 이제 내려줘야 따뜻합니다. 이제 그래서 필요한 게 타프팬 꼭 필요합니다. 크레모아 타프팬, 뭐 샤오미 타프팬, 혹은 뭐 유선으로 할 수 있는 큰 타프팬이 무조건 있어야 돼요. 아무리 열량 좋고 큰 화목난로를 가져가더라도 그 대류하는 이제 열기를 밑으로 내려주지 못하면 이제 헛방입니다. 진짜 춥게 잘 수가 있어요. 그래서 무슨 일이 있더라도 타프팬은 충전을 꼭 해가시고요. 소화기, 옆에 일회용 소화기 있잖아요. 뿌리는 거, 분사기. 저도 사실 필요 없을 줄 알았는데 몇 번 썼어요. 캠핑이라는 거는 어떤 우발 상황이 생길지도 모르기 때문에, 그리고 바람에 의해서 뭐 연통이 살짝 기울어진다거나 난로가 어떻게 좀 잘못된다거나
고를 경우가 많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안전이 제일 중요한 거니까 그런 소화기 같은 거 하나 들고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 등유난로 연료에 대해서 한번 물어볼 수 계시는데, 이 연료통이 10L거든요. 이거 만땅 채워가면 파세코 저거 캠프 10 작은 거 있잖아요. 이거 한 두세 번은 넣을 수 있습니다. 자주 캠핑을 가신다, 일주일에 한 번씩 가신다 싶으면 많이 담아두시면 좋죠. 차에 넣고 하면 되지만, 어쨌든 한 번씩 가시는 분들은 굳이 이 연료 탱크에 굳이 꽉꽉 눌러 담을 필요는 없습니다. 가방 갔을 때 한 5리터 정도만 있어도 충분히 1박은 하거든요. 그럼 내가 하루 종일 써야겠다 싶은 분들은 넉넉하게 가져가시는 것도 좀 도움이 되죠, 안전하게. 그리고 무조건 등유를 사셔야 됩니다. 주유소 가면 휘발유, 경유, 등유 있거든요. 보통 한 900원대 정도 하던데, 동계 캠핑은 뭐가 됐든 모자라는 것보다 남는 게 나은 것 같습니다. 왜냐면 다음에 또 써도 되지만 모자라면 또 사러 가야 되고, 장작이 없으면 구해야 되고, 그럼 비용이 나가더라도 즐거운 캠핑을 위해서 넉넉하게 장작과 연료는 챙겨가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네, 여기까지 모든 난로에 대해서 설명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오늘 드린 설명은 제가 이제 간절기부터 동기까지 난로를 쓰고 캠핑을 하면서 조금 느꼈던 점, 그렇게 하면서 실제로 사용을 하면서 이제 느꼈던 것들이니까 실제로 캠핑을 하시면서 장비를 쓸 때 많은 도움이 되실 거예요. 오늘 제가 드린 영상은 난로를 씀에 있어서 무조건 알아야 되거나 혹은 알아두면 가장 도움이 되는 팁만 정리해서 한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제가 이제 비전, 이 새로 구입한 화목난로를 가지고 이제 캠핑을 하는 영상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